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2월 10일 목요일 통킨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볼륨 굉장히 커졌죠? 그동안 저희 미즈놀 영상 미즈놀이 이제 오디오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볼륨이 너무 작아 가지고 되게 힘드셨던 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완전히 해결했거든요. 그동안 저희 작은 볼륨으로 했다가 오늘 들으면 또 깜짝 놀라실 텐데, 자, 요 볼륨 그대로 셋업하시고요. 계속해서 함께 저희와 소통하면서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더욱더 또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죠? 예. 자,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우리 한국 여자 쇼트랙 팀이 결승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3일 뒤죠. 중국하고 이제 격돌을 하는데요. 지금 아시죠? 지금 중국이 욕을 한 바가지로 먹고 있다. 편파 판정 때문에 지금 각국에서 지금 세계 거기다 막 고소하고 난리니까 좀 움츠러들었어요. 조금 심판들이 이제 좀 정신 차린 거죠. 자, 이번 주 3일 후면은 이번 주말 같은데 혹시 정확한 날짜 아시는 분들은 요 영상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네요. 왜냐하면 이 해외에 살다 보면은요, 잘 몰라요 이런 게. 아무튼 여러분 그 지난 뉴스를 통해 볼 때도 되게 뭐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또 함께 응원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아주 스릴 넘치는 반드시 금메달을 쟁취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응원합니다. 자, 이 시간 국제에 들어온 국제 실시간 뉴스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다루고 그다음 로컬 뉴스 이어지도록 할 텐데요. 무엇보다도 제일 첫 번째 뉴스는 제가 속보 영상으로도 올려드렸는데, 자, 1월 CPI 발표됐죠. 40년 만에 최고치로 7.5% 상승을 했고요. 자, 여기에 대한 거는 속보 영상으로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는데, 시장은 생각보다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따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시장은 예상했다는 듯이 이 7.5%의 CPI가 발표되자마자 쭉 빠졌지만 바로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상승으로 반전시켰고요. 지금은 상승 반전 이후 이제 1차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세를 좀 받아내는 중인데, 시장이 오늘 하루 동안 얼마만큼 이 CPI의 충격을 잘 소화해서 분위기를 역전시키느냐, 이 기다렸다는 2차 저가 매수세의 기관들의 매수세가 얼마만큼 들어오느냐가 오늘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항상 추세를 잡고 들어가면 주식 투자가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미즈놀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올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 함께 공부하는 우리 멤버십 가족들은 아시겠지만 예측을 했었잖아요. 그 예측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목을 추천해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 종목에 대한 수익률도 벌써 10%가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때에 변동성이 심한 장에 맥을 짚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만큼 중요한 투자 기법이 없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자, 중요한 몇 가지 뉴스들을 제가 하이라이트했습니다. 영국의 총리가 존슨 총리죠. 폴란드에서 나토 동맹을 강조했고요. 러시아의 외교를 촉구했습니다. 지금 전방위적으로 유럽의 국가들이 러시아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죠. 자, 스페인도 마스크를 벗는다라고 발표를 했네요. 오미크론 관리를 자신하는 유럽의 모습들 일상 복귀로 가속화되는 모습인데요.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끝날 때가 됐다. 유럽뿐만 아니라 영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곳곳에서 이제는 방역 완화, 코로나의 종지부를 찍는 모양새입니다. 스웨덴도 식당 영업 제한을 철폐하겠다. 영국은 곧 자가 격리를 폐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 유럽연합이 EU가 코로나와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지요. 어? 자, 그다음 오페크는요. 원유 수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됐다. 수요는. 근데 아직 생산은 즉 공급은 목표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자,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국과 러시아의 외무 회담이 있었는데 말 못하는 사람과 기먹은 사람 서로 자기 말만 하고 끝났다는 얘기죠. 자, 지금 이 시간 뉴스를 녹음하는 시간이 오전 8시 26분이거든요. 서부 시간 기준으로. 자, 시장 한번 볼까요? 자, 보십시오. 말씀드렸던 대로 아직 시장은
당연히 CPI가 저렇게 나왔으니까는 조정을 좀 받는데 보십시오. 초반에 올렸다가 지금 1차 매도 물량을 좀 받아내고 있습니다. 혼조세라고 볼 수 있죠. 다우는 마이너스 0.36, 나스닥은 마이너스 0.53, S&P 500은 마이너스 0.49인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 CNN 비즈니스의 피어 앤 그리드의 심리적 지수는 여전히 39를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를 가르치고 있다는 건 뭐죠? 올라갈 여력이 많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금리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디어 10년물 금리가 2.0을 뚫어버렸습니다. CPI 발표의 영향이죠. 그래서 보면 2점 오늘 무려 금리가 와 대박입니다. 4.1991%가 상승해서 2.0100으로 지금 치솟고 있거든요. 이 금리가 치솟으면서 지금 1차 매도세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쫙 오르면서 금리가 이제 오르면서.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자, 비트코인 45,000대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전쟁입니다. 자, 실적으로 무장한 미국 주식과 금리 상승의 이 악재 시장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뭐 CPI 이 한쪽과 그다음에 오르고자 하는 오르겠다라고 하는 미국 주식 시장의 한판승. 금리가 2.0이 넘어섰지만 비트코인은 45,000대를 뚫어냈고요. 그리고 시장을 보면 지금은 살짝 밀리긴 했지만 엔비디아도 그렇고 몇몇 종목들이 플러스로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인데 금리가 인상되기 때문에 은행주뿐만 아니라 나스닥의 약진의 모습. 여러분 금리가 2.0인데 나스닥이 이 정도로 지금 버텨주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 거거든요. 그동안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악재들을 계속 소화해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끝날 때까지 지금 뭐 아직 잠깐 날면 멀었으니까 어떻게 전개될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우 뭐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 굉장히 스릴이 좀 넘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종 한번 치고 로컬 뉴스 이어집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 물가가 지난달에도 더 올랐습니다. 자, 오늘 발표된 CPI는 근 4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198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7.5%입니다. 지난달에 비해서 0.6%가 더 올랐다는 것. 자, 근데 시장이 보는 거는 최고치를 올랐다는 것도 보지만 최고점인가를 보거든요. 최고 정점인가? 왜냐하면 이게 최고 정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내려가니까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늘 선반영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고용 성장은 굉장히 고무적인 신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3천 건으로 전주보다 1만 6천 건이 줄어 3주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제 실업수당이 끝났으니까 버티지 못하는 거죠. 자,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미국의 코로나 상황이 최악 국면에서 벗어나는 중이며 지역별로 포스트 팬데믹으로 전환을 검토하면서 규제와 관련된 새로운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의 모습, 항상 유럽이 먼저 가고 미국이 따르는 요. 자, 어젯밤에 한국 외교관이 뉴욕 맨하튼 거리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코가 부러지는 증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범인은 피해자를 구타한 뒤에 바로 달아났고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는데 자, 한국의 외교관을 뉴욕 맨하튼 거리에서 묻지마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누군지 몰라 외교관인지는 모르고 폭행했겠지 저놈. 인생 끝났습니다. 아무튼 그 어떤 이유에서건 폭력은 안 됩니다. 미국 계획법에 따라 부모들이 일을 하면 보육비의 절반이나 지원해주는 세제 혜택이 4천에서 8천 달러까지 4배나 급증했습니다. 해당자들은 올 세금 보고 시 혜택을 신청하면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LA의 그로브몰이나 아메리카몰 등 수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억만장자인 릭 카루소가 물러나는 에릭 가세티 시장의 뒤를 잇기 위해 LA 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 확실하다고 LA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출마는 하겠지만 당선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LA시가 LA 카운티 캘리포니아주 LA 통합교육구와 협동해서 빈곤 아동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2035년까지 아동 빈곤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상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지도부가 앞으로 수주 동안 초당 법안부터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 바이든의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 등 독자 가결 법안들은 4월로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원래 12월에 통과되려고 했는데 지금 1월로 밀렸고 2월로 밀렸고 4월로 밀렸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은행들은 이미 충분한 예금을 보유하고 있어 당분간 예금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된다고 자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야 우리가 조금 비밀이 밝혀지네요. 어떤 비밀? 아니 금리가 인상된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는데 왜 은행주들이 저렇게 그닥 기대치보다는 잘 못 갈까? 가긴 가지만 왜 기대치보다는 잘 못 갈까 생각을 했는데요. 알고 봤더니 은행들이 돈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굳이 예금 금리를 올릴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거죠. 근데 다시 통상적으로는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올려야지 은행들이 돈을 버는데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자, 하와이가 코로나로 관광객에 걸어 잠궜던 빗장을 몇 달 내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조시 그린 하와이주 부지사는 제한 조치들이 이번 봄부터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연애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배우 현빈하고 손예진이 결혼한답니다. 아이고 잘 됐네.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 재밌게 봤죠? 만나서 누가 더 이익인가? 아무튼 싸우지 말고 이혼하지 말고 잘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현빈, 손예진 네 결혼 축하드립니다. 자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한인 클로이 킴이 스노보드 하프라이프 2연패를 달성하는 야 클로이 킴 미국에 사는 한인 교포로서 응원합니다. 우리 미주노래에서 한번 지금은 바쁠 테니까 돌아오면 클로이 킴한테 꼭 한번 저희가 연결 컨택해서 이 모든 기쁨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치 뉴스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침묵을 지키던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가 언급한 집권시 전 정권 적폐 청산 수사 발언에 직접적인 분노를 표시하면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대선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자, 이걸 좀 몇 가지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밀리잖아요. 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이런 적이 없었죠. 그렇죠? 퇴임을 지금 한 달 앞둔 대통령의 지지율이 40%가 넘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40%의 지지율이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은. 어디에? 이재명 후보에. 근데 안 나오고 있어요. 30%대에 갇히고 있어요. 거기다가 뭐 그 김혜경 씨가 막 그냥 그 막 카드를 긁었다 뭐 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연일 사과하고 그러는데 근데 한국의 언론 보도도 문제가 있어요. 똑같이 보도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뭐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죠. 하지만 그 누구죠? 윤석열 와이프 뭐 정말 아무튼 예. 근데 이제 좀 도를 넘은 발언을 했죠. 누가 윤석열 후보가 자기 집권하면 이제 문재인 정권을 수사하겠다, 뭐 적폐 청산하겠다 하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선을 좀 넘었죠. 그렇죠? 저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이제 여권이긴 하지만 좀 이재명을 싫어하는 쪽의 사람들을 이렇게 다시 모으는 그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야 이게 뭐 우리의 조국의 대선이니까 이걸 재밌다고 하면은 안 되겠지만 정말 한 달밖에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1등을 할지를 모르는 이런 대선도 참 보기 힘든 대선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힘든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디즈니 어제 오늘 지금 보면 디즈니 이게 디즈니거든요. DIS. 지금 굉장히 파란불 그렇죠. 보잉하고 근데 디즈니가 4.36%. 어제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여러분 참 주식 어렵죠. 넷플릭스가 폭망하면서 당연히 디즈니도 디즈니 플러스 때문에 폭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넷플릭스 가입자와 그 두 가지를 다 가입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우리가 탁 터놓고 얘기하면 디즈니 플러스는 볼 게 별로 없어요. 마블 시리즈와 아이들 애니메이션 빼고는 뭐 아이들에게 보여주려고 가입하신 분들은 모를까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 디즈니의 포맷이. 근데 의외로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자가 많이 늘었고 이제 핵심은 그거죠. 넷플릭스는 스트리밍 그 가입자만이 유일한 수입원인데 지금 디즈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조만간에 가서 한번 또 취재하고 오겠습니다. 지금 이 테마파크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거든요. 다양한 수입 구조를 통해서 수입 구조의 주식으로 말하면 이게 분산 투자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별로 안 좋을 거로 예상했는데 안 좋을 게 아니라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디즈니 껑충. 근데 여전히 하방 추세는 지금 전환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더블탑에 나왔던 가격대가 185불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디즈니 주가가 현재 153불이죠. 아직도 많이 가야 되는데 뭐 망하지는 않겠습니다. 디즈니는 망하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들은 좀 더 신중하게 우리가 투자에 접근해야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디즈니 주가인데 이렇게 갭이 빵빵빵 나는 것도 참 이례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오늘 장이 끝나고 시장을 좀 분석해 드리는 영상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통지 뉴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변함없이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니까 라니맘닷컴에서도 기분 좋은 쇼핑 많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